7월 중순 해운대 해수욕장. 11조소 정면. 사고가 발생했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 익수자는 지금 위급한 상태다. 구조본부와 바다를 잇는 구조작전이 신속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물에 빠진 피서객을 구하라. 2001년 여름, 해운대 해수욕장에 특별한 경계 근무가 시작됐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첫 일요일을 맞은 7월 중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만원이었다. 바다에서는 제트스키를 탄 수상안전요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해운대 여름경찰서 소속 여경들이다. 두 사람은 여성으로서는 올해 처음으로 수상안전요원에 배치됐다. 저렇게 타고 놀다가 파도 있어서 이렇게 튜브가 뒤집힐 경우는 수영이 안 된 사람들 거기서 바로 그냥 홀짝홀짝 되고, 더 위험한 건 튜브 사이에 빠져가지고 그 튜브 높이 때문에 입수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홀짝대는 걸. 또 한참 지나야지 그 물을 거의 많이 먹고 있는 상태에서 또 보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저런 튜브를 많이 잘 봐야 돼요. 기동성이 뛰어난 제트스키는 넓은 바다를 샅샅이 살피면서 피서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모래사장에는 여름경찰서에서도 바다 감시는 계속됐다. 경찰서 3층 수상안전본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다를 주시하는 사람이 있었다. 22년 동안 해운대를 지켜온 박남은 경사다. 박 경사는 바다 전체가 보이는 3층에서 바다와 피서객들의 상황을 살피고 구조 지시를 내린다. 모래사장이 설치된 13곳의 초소에서도 사고 발생 시에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대기 중이었다. 만조 시간이 다가오므로 수심이 매우 깊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있는 수영객들을 철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삼층 본부에서, 모래사장 초소에서, 바다 위에서 해운대 여름경찰서의 수상안전요원들은 3중 입체 감시 체제를 펼치는 중이었다. 오초소, 6초소 중간 지점, 입수자 발생. 수상본부 박남은 경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익수자가 생겼다. 익수자는 2명이다. 먼저 달려간 초소의 수상요원이 익수자를 붙잡는 모습이 보였다. 박기영도 뛰어들고 있었다. 익수사고가 발생할 경우 먼저 달려간 요원은 구절하고 나머지 요원들은 구조장비를 갖춰서 합류한다. 조금 전까지 허우적대던 2명의 익수자는 무사히 구조돼서 모래사장까지 걸어 나왔다. 어린 소년들이었다. 너무 깊이 제가 멀리 갔다가요. 얘가 같이 따라오다가 얘가 물에 빠져서요. 제가 얘 구하러 갔다가 얘도 내까지 잡아가지고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나왔는데. 막 서로 구하려다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솔직히 물에 대한 겁이 막 생기거든요. 한번 물 먹고 이제 이런 게 죽는 거구나, 이런 게 위험한 거구나 알기 때문에 다음에 조심을 하는 경우고, 아닌 경우는 아예 겁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죽을 뻔했다, 다시는 물에 안 들어가야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놀래가지고 나오는 거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두 소년을 발견한 사람은 경찰서 3층 수상안전본부에서 바다 감시를 하던 박남은 경사였다. 그렇지. 물에 빠지니까 어쩌리야. 무서워. 겁나지? 그렇게 수영을 못하면 자신이 없으면 저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조금 이마를 찬 데서 조금 얕은 곳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놀아야지. 너무 멀리 가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딱 그대로 빠져갖고 있던데 뭐.
그럼 바로 방송했잖아. 빨리 구조라고. 그러니까 요한 이제 백사이가 따뜻한 데 좀 누워 있다가 좀 따뜻해지면 물가에서 놀아 안전하게. 응? 응. 그래 얼른 가라. 익수사고는 재빠른 발견이 관건이다. 박경사는 22년간 해운대 익수사고의 80% 이상을 발견했다. 가면 보니까 빠져갖고 옆에 조금 수영할 줄 아는 애가 구해준다고 오더라고. 오니까 잡아보니까 둘 다 같이 빠져본 거야. 여기서 딱 이렇게 보면은 바로 표가 나거든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파도가 좀 많이 있으니까 조금 수영하기 조금 안 좋은데 이럴 때 감시를 잘해야 되는데 그 혹시나 사고가 생길까 봐서 걱정하는 상태에 그런 지금 긴장된 상태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한낮이 되면서 피서 인파는 점점 늘어났다. 7월 22일 이날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이 무려 37만 명. 여름 경찰서에 긴급 무전이 들어왔다. 119 구급차에 12시 됐습니다. 그게 수면 들어주고 수면 안 된다고요. 심장마비를 일으킨 피서객이었다. 이 피서객은 바닷물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었다. 숨이 좀 크게 들으시는 거예요. 잠들면 안 됩니다, 아저씨.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발견했던 거예요? 물이 또 내려와가지고 부자한 겁니다. 환자는 여름경찰서 육상팀에 의해 곧바로 구급차에 인계됐다. 해운대 여름경찰서는 바다의 안전을 담당하는 수상팀과 모래사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육상팀으로 나뉜다. 마비 증상 오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수영하다가 파도가 예. 치니까 여기 파도에 맞는 거예요. 인명 구조 보호로 내가 하나 보고 해주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쇼크 같은데 지금 병원에 가시면은 치료받으시면 별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좀 놀러 오시가지고 편하게 노시다 가시면 저희들도 좋은데 좀 안타깝네요. 같은 경찰서지만 수상팀과 육상팀은 근무제가 달라서 얼굴 보기도 힘들다. 수상팀의 박기영, 황윤정과 육상팀의 이연희는 모두 경찰학교 동기로 작년 10월에 경찰이 됐다. 해운대에 배치된 것이 한 달 전. 파출소에서 왜 이러세요? 파출소에서 쓰는 거랑 틀리나? 여기 파출소에서는 실탄이고 여기는 여기만 이랬나? 정말? 저도 모르다. 전부 다. 왜 이러지? 이랬다는 거 알잖아. 왜 이래? 되게 막 41명인데 동기들이 볼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3부제지 뭐 다 떨어져 있지 않을까. 뭐 날 잡아도 3분의 1밖에 많이 모이면 3분의 1인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근무 나와서 보는 동기들 그때 잠시 보니까 다들 반갑고 그래요. 붓기는 뺐어? 호박은 먹고 있지? 창문 안을 살피던 이연희 순경이 갑자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서 안에서 한 여성 취객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어린 자녀 2명과 놀러왔다가 만취된 상태로 경찰서까지 밀고 들어온 것이다. 아닙니다. 아침부터 계속 술 먹고 와가지고 이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참 소라를 피우고 놀러 간 것 같은데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우리 되게 애기 낳으면 어때? 애기 낳으면 어때? 왜? 사랑하는 사람 애기 낳으면 어때? 몰라요. 이순경이 다정하게 말을 들어주자 막무가내던 여성 취객이 곧 이순경을 따라 나섰다. 예, 집에 갑시다 우리. 아침에 가방 가져가야지. 집에 갑시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일까? 이순경의 부드러운 응대로 여성 취객은 아이들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 시각 해상팀의 박형, 황윤정 두 여경은 바다를 순찰하고 있었다. 올해로 33년째를 맞는 해운대 여름경찰서에 여성 수상요원이 등장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대 인파가 몰리는 해운대인 만큼 여경들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일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오후 3시경 여름경찰서로 어린이 한 명이 찾아 들어왔다. 집 전화번호 모르겠어. 미아였다. 집 전화번호가 없어 그래서. 집은 안 찍어.
어딘지 알지? 피서철에 해운대에서 발생하는 미아는 하루 100여 명. 조금 전에 어디서? 육상팀 정인환 경장도 미아 한 명을 달래는 중이었다. 지금 몰라.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미아는 99%가 부모를 찾는다. 어떻게 할래? 아빠 기다릴까? 아니면 집에 갈까? 집에 갈래? 이승경은 아이의 얘기를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중이었다. 8살인 아이는 다행히 집을 알고 있었다. 네, 해운대 시장인데. 집까지 데려줄까? 뭔데요? 멀다고. 얼마나 먼데? 조금 많이. 조금 많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님하고 전혀 연락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경찰서에 보호할 수도 있는데 얘가 집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데려다 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빠가요. 자꾸 뭐 사러 간다고 하시면서 안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경찰서예요? 덥다, 그치? 안 덥네. 여기 아니면 어딘데? 여기 아픈데요. 일로 오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형주 잘 가라. 집 앞에 도착하자 아이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다음부터 조심해. 아? 기분 어떠세요 지금? 되게 좋아요. 아니 아까 형준이가 손을 꼭 잡았는데 그 꼭 잡은 느낌이 왜 저를 비롯한 경찰을 믿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경찰 생활 9개월째. 그러나 이연희 순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넘실대는 파도. 동양 최대 규모의 모래사장을 자랑하는 해운대 해수욕장. 피서객들은 여름 바다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6시로서 오늘의 수영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물에 들어가는 것을 일체 금지합니다. 오후 6시 수영 금지령이 내려졌다. 수상 요원들이 피서객들을 물 밖으로 유도하기 시작했다. 야간 수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37만 명의 피서객들이 찾아왔던 해운대의 하루. 수상 요원들의 근무는 이렇게 끝났다. 여름 바다를 누볐던 두 여성 요원의 하루 근무도 끝났다. 해운대에 밤이 찾아왔다. 밤 시간에 가장 분주한 곳은 여름 경찰서 육상팀이다. 첫 번째 손님은 뜨거운 물을 얻으러 온 젊은 아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애기 우유 먹이려고요. 예. 어떻게 경찰서로 오실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앞에 여기 있는 분이 앞에 여기 순경 아저씨가 이리로 가라. 이번에는 거에게 현금 뭉치를 들고 온 사람이다. 도장 하나 찍읍시다. 아까 780만 원이라 그랬어요. 거에게서 노트북, 컴퓨터, 유모차까지 피서객들은 별의별 것을 다 맡긴다. 기존폰 같은 거 소형할 때 맡겨 분실할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맡기고 찾아가고. 아무래도 은행은 좀 번거롭고 우리는 또 여기는 24시간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안전하고 또 밤에도 하니까 편리하고 그런 점이 많이 애용되는 그런 점 때문에. 나중에 잡아가고 뭐 하지 마서 분명히 신고했습니다. 이리 와보이소. 두 분 다 이리 와봐요. 왜 그래 그 사람들이. 이 피서객은 싸움을 하겠노라고 경찰서에 미리 알리러 왔다. 일단 신고를 해놓고 싸우겠다는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뭔 이야기예요? 싸움한다. 예고. 장난인 줄 알고 설마 했는데 진짜 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땐 한참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자, 따라와 있어. 물고 짜갈까 말아 싸우네 그래. 자, 일어나. 자, 따라와. 때리고 얻어맞고 울고 옆에서 말리던 사람까지 시비가 붙어버렸다. 흥분한 피서객들은 좀처럼 통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들어버린다 이 사람아. 동생 얻어맞고 어때? 아니 얻어맞으면 이 사람 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이 사람. 네가 말아볼 때 있다는 게 이 사람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피서지에서는 사소한 일이 싸움이 되기 십상이다. 억수로 잘못했다. 처음부터 네가 잘못하는 거 아이가? 그래. 처벌을 원한다면 진정서를 끌어와야 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폭력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 피의자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내가 아까 소집 와서 그랬더라고. 16, 17, 쫓겨나가더니 담배를 피우더라고 해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 한쪽에선 백미연 경사가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있었다. 담배 옥량에서 이랬잖아요. 억담에서 이랬는데요. 니 있잖아 하면서 가슴을 만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럼 이렇게 만지더라니까요. 저 사람 술 취했던가요? 네, 술 많이 먹었어요. 갔어요. 근데 술 많이 드세요. 아까 오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 그치? 그래, 이렇게 가슴을 만지더라고요. 아가씨들도 좀 조심을 해야 돼. 사건은 강력반으로 넘겨졌다. 형사의 거듭된 질문에 피의자는 말꼬리를 돌렸다. 남자들하고 동물을 뒤지니까 안 듣는 거야. 저는 아이고 기억도 안 나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남자들하고 어떤 그런 거는. 조사 결과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다. 피서를 즐긴다는 한 가지 목적만 생각하다가 우발적인 일을 저지르기 쉬운 게 또 피서지의 모습이다. 만원 인파가 빠져나간 해운대의 밤은 밤바다의 여유와 낭만을 즐기러 온 사람들의 휴식터였다. 자료들 다 뭐예요? 84년도부터 구조자라든지 백사장의 형태라든지 뭐 수심 체크한 거라든지 모든 게 이때까지 모아놓은 자료 현재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 이 안에가 위험하다는 것이 위험한 곳이고 수영할 수 있는 곳은 이것뿐이라. 그 정도로 이제 물이 흐름에 의해서 백사장 모래가 유실이 돼버리고 수심이 깊어지니까 이렇게 이 빨간 부분이 이렇게 위험하게 표시를 해놨지. 이제 이런 건 85년 때, 이 85년 때부터 이제 물이 흐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그때는 이런 식으로 알았는데. 특히 박 경사는 85년 이안류 현상을 발견했다. 이안류란 수중 지형이나 간만의 차로 생기는 역류 현상이다. 이안류 상태에서는 파도가 모래사장 쪽으로 밀려오는데도 몸은 계속해서 바다 쪽으로 쓸려가게 된다. 익사자의 상당수가 이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10년 무익사 사고의 배경에는 이안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박 경사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내가 근무하는 해수장에서 그 익사 직전에 물을 먹으면서 익사 직전에 구해준 그거 자체가 구조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크게는 우리 해수장에 이렇게 그 해에 사고가 없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러나 10년 무익사 사고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동료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저 푸시업 준비. 하기 싫어? 하기 싫어서 앞으로 나와. 수상리 오늘의 강훈련은 해수욕장 개장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해운대 첫 여성요원으로 지원한 박기영, 황윤정도 마찬가지였다. 파도와 싸우려면 자신의 체력부터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구조자가 구조할 준비가 안 되고 방법이 없으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익수자는 못 건지게 되지요. 익수자는 도리 없이 익수자로 그냥 끝을 내야 돼요. 내 아니면 저 사람 죽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훈련을 해보란 말이에요. 조금 훈련할 때는 힘이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죽는다. 할 경우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엄격한 가지고 훈련을 견딜 수 있었던 훈련할 때 것도 이제가 실제 구조 상황에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물좀 햄버거 먹어라. 익수자 구조 훈련도 매일 계속됐다. 박형이 바다로 신속하게 뛰어들었다. 구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익수자가 물에 잠긴 상태에서 1분이 지나면 회생 가능성 90%, 10분이 지나면 그 가능성마저도 없다. 던지지 말고. 던지지. 다리를 차란 말이야, 다리를. 장난치나 이 새끼들. 보트 위에서는 교관이 요원들의 수영법을 지적했다. 빨리 가는 목적이 아니라 익수자가 어디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머리를 막 흔들고 가버리면 익수자가 뭐 흘러가 버리든지 아니면 내려가 버리든지 어떤 상황이 모르고 방향도 제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선배! 10번, 20번씩 똑같은 훈련이 계속됐다.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네 방향 가는 방향 쪽만 이렇게 툭툭 놔두고 방향키 역할만 해야. 그리고 다들 저로 가. 일로 와. 훈련을 마치고 나온 요원들의 몸 구석구석엔 바다와 태양 아래를 오가며 생긴 상처들이 남아 있었다. 박희영 역시 온몸에 훈련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 피부가 얇아가지고 이런데 막 근데 다 벗겨져가지고 발바닥 안 사이사이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막 일적에 막 뭐야 살이 찢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덜뚝거리긴 하는데 그나마 또 이것도 견딜만 해요. 본격적인 피서철로 접어든 7월 29일 해운대 주변은 전국에서 온 차들의 행렬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바다와 모래사장 어디에도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였다. 징그럽기도 많네. 인파가 7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한 초소에서 요원 한 사람이 3만 명 정도의 인파를 감시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수상 요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본부의 박경사가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다. 익수자였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본부의 교관들이나 박 부장이 다급해 보였다. 저것이 저런 식으로 해갖고 구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 익수자가 구조대에 나오고 있었다. 앰뷸런스 대기하고 있어요, 차. 그럼 앞으로 여름경찰서 앞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여기요. 내려가봐. 앰뷸런스 기사는 여름경찰서 앞으로 차 내세요. 여중생으로 보이는 익수자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이 여학생은 물에 빠진 상태에서 3번 정도를 물에 들락거렸다. 그런 정도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익수자를 불러대는 요원들의 목소리가 다급하고 절박했다. 나요. 괜찮아. 학생 말해보세요, 말. 괜찮아요. 예? 학생. 다행히 여학생은 불규칙한 대로 숨을 쉬고 있었다. 요원들이 황급히 구급차로 익수자를 옮겨갔다. 운전해라. 뭐지 된 거고 빨리 올라와봐. 잠시 후 3층에서는 박경사의 호통이 쏟아지고 있었다. 구조가 늦었던 것이다. 뭘 쳐다보자.
사람들 이마 중간에 이거 저 빠져고 있는데 뻔히 다 보이면 그걸 못 보고 뭐 쳐다보고 있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시하라 그러지 그래. 맨날 하는 것이 감시 아니야 감시. 사람이 많이 빠져있으니까 물을 많이 먹는 것은 그만아 그 사람한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응? 감시를 해갖고 만약 물이 빠진 데 있으면 바로 얼려가서 구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날마다. 죽을 힘을 다해 구조를 했지만 칭찬은 없었다. 수상 요원들의 모습이 허탈해 보였다. 오늘 요원들은 단 1분을 늦었다. 그러나 그 1분은 생사를 다투는 1분이다. 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수영식 마치는 시간 한 10분 남았었는데 그 사람도 거의 다 나왔었고 이제 몇 명이 있었는데 설마였죠. 솔직히 약간 방심했죠. 방심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낳을지가. 잠깐의 방심이 부른 사고였다. 동시에 요원들에게 있어 구조의 신속성을 심어준 뼈아픈 사고였다. 이튿날 박형과 황윤정이 의무실에서 상처 치료를 받고 있었다. 훈련과 근무를 오가며 말을 날 없는 상처들이었다. 4대1의 경쟁을 뚫고 최초의 여성 인명 구조 요원으로 선발됐을 때만 해도 이런 어려움이 따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물집과 상처가 떨어질 날이 없는 하루하루였다. 황윤정이 파도에 맞아 생긴 멍을 보여주었다. 또 멍해. 여기도 다 멍해 지금. 물이 졌어요? 물이 자꾸 전기 샀어요. 상처는 4년째 여름경찰서 근무를 하는 손윤식 경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더 뜨거운 날씨가 옷 벗고 뜨거워하고 있었더만 딱 익어버립니다. 따가운 정도가 아니에요. 저녁에 근무 마치고 나면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이게 이런 현상이 여름 한철 지내면서 몇 번을 겪어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바로 눕지를 못하는데 뭐 언제 뜨거운 놈이. 인명구조 요원들은 몇 번씩 껍질이 벗겨지고 물집이 잡히면서 뜨거운 여름을 나고 있었다. 오후 3시 수상팀의 늦은 점심 식사가 이루어졌다. 아침에 사과당 먹으러 갔다 이가. 식사는 요원들 중 본부 건물 서는 사람이 짬짬이 틈을 내서 준비한다. 식당이 있지만 70만 인파 앞에서는 이 정도도 챙겨 먹기 힘들다. 예, 성수기 때는 시간도 없고 뭐 식당까지 왔다 갔다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빨리 식사를 하고 근무 대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자체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연속되는 긴장감. 그들은 피서객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다. Across the USA, then everybody be served like California. You'd see them wearing their baggies, Warachi sandals too, a bushy blonde hair. 해수욕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풍경은 물놀이가 한창인 연인들이었다. 소속 근무를 하던 박경이 다정한 연인들을 보며 웃고 있었다. 부럽지 뭐. 아 가까워라. 나도 수영하고 막 물놀이 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럴 때가 많지. 다들 옷이란 게 참 뭔지. 여기 나오면 직접적으로 제가 여기 있다가 저기 익수자가 생겼어요. 그럼 바로 가서 다 구해야 되잖아요.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목숨이랑 생명이라는 거를 바로 내 앞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구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뭐랄까 기쁨이라면 기쁨이고 뭐 어떤 경찰로서의 사명감이라면 또 그런 사명감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싶고 그랬죠. 그래서 어릴 적에 슈퍼맨을 꿈꿨던 박형은 지금 경찰이 되어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었던 소박한 소망을 그녀는 이루는 중이었다. 며칠 후 육상팀 이연희 순경이 경찰서를 나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찾아간 것은 병원이었다.
그곳에서 아침 내내 볼 수 없었던 황윤정 요원을 만날 수 있었다. 피로와 몸살이 겹쳐있는 상태였다. 괜찮아. 우리 하다. 왜? 꽃은 이렇게 오면서 봤는데 꽃은 없더라고. 내가 먹을 거 사올까 했는데. 그래. 내일 준비할게. 야. 뜨거운 뙤약볕에서 근무한 지 한 달째 황윤정의 얼굴은 구릿빛이 돼버렸다. 내가 지금 이래도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게 내가 경찰 되고 너무너무 튼튼해진 거. 부사관을 있잖아. 근데 이 새까매서 혈관을 못 하면 되잖아. 너무 새까맣다고 해서 내 다리 전에 다리를 한번 보여줬지. 그러니까 놀래더라. 진짜 많이 탔다면서. 며칠 전에 한기가 돌길래 이렇게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갔어요. 물이 또 좀 찹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저녁부터 한 2달 동안 여기 힘들지만 잘 해내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럼 나중에 파출소 가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이때 생각하면서 잘 해낼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수상요원은 몸이 아픈 것까지도 미안하다. 그리고 비가 와도 수상요원의 임무는 끝나지 않는다. 장대비 속에서도 수상요원들은 초소 근무를 서고 있었다. 추워요? 네, 많이 춥네요. 비옷 같은 건 없어요? 없죠. 어차피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비옷 입으면 또 사람 빠지면 벗고 그러면 또 시간 많이 걸려요. 피서객들은 휴식을 찾아왔지만 수상요원들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를 지킨다. 퍼붓는 장대비 속에서도 요원들은 감시의 긴장을 놓지 않았다. 오후 들어 비가 그치면서 수상팀의 본격적인 근무가 시작됐다. 병원에 있던 황윤정도 어느새 순찰에 합류했다. 점심 먹고 나도 막 배고프고 몸이 주체가 안 돼 지금. 항시 배고프고 허기가 져요. 바로 1시간 전에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도 두 여경은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었다. 저녁은 아침에 하는 것도 없는데 뭘 배고파? 그냥 모르겠어. 배가 계속 고파 여기 와서. 하루에도 몇 번씩 구조를 하고 모래사장을 달리다 보면 수상요원들은 늘 이렇게 배가 고프고 허기에 시달린다. 건장한 남자들도 체력적으로 버티기 힘들 만큼 어려운 게 바다 근무다. 근무 시간이 끝날 무렵 뜻밖에도 박희영, 황윤정의 동기들이 찾아왔다. 근데 봐봐. 얼굴 딱 보면 안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빡시다는 걸. 봐봐. 부산 지역에서 최초의 수상구조요원으로 선발된 이들 4명의 여경들은 해수욕장 대장부터 해운대와 강안리, 다대포 해수욕장에 투입됐다. 근데 물은 진짜 좋다. 해운대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아. 언니 어디서 그럼 타는데? 여기서 왔잖아. 저기 구이 안쪽으로 타요. 아니 바깥에 빨간 산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타고. 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여경이 4명 나왔잖아요. 그 4명이 여기 동기들. 그러니까 바다 경찰서 1기 동기생들. 아, 일기라는데 진짜 이제 맨 처음에는 우리 4명 이렇게 막 그냥 그랬는데 자꾸 매스컴에서 일기고 막 4명 계속 막 나오니까 계속 막 뿌듯해지고 아 내가 일기구나 막 이런 생각 들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이제 막 후배들도 나오고 이러니까요. 뛰다가 물집생이잖아. 이들 4명의 여경들은 최초의 여성 요원이라는 점 때문에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다. 그래서 근무 내내
부담감과 책임감이 무거웠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겠지만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다 열심히 이제 수영이라든지 그런 걸 바다 적응 이런 거 더 잘하는 여경들이 더 많이 뽑혀가지고 준비해 와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그런 수상 인명 구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으면. 남성 요원들에 비하면 아직 서툴고 미숙하다. 그러나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인다면 피서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모르고 예. 그쪽에 어차피 심야버스도 있거든요. 심야버스도 있으니까. 신협버스는 언제쯤? 저 해운대역 있지요. 해운대역 아십니까? 해운대역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버스 정류소가 있거든요. 지금 모르지. 지금 아마 빠르게 가면은 아마 그 뭐 일반 버스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여름 경찰서에 버스 시각을 물어보러 온 학생이었다. 해안 쪽에 있는 경찰서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에 있는 그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해안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취객들이 가장 만만하게 여기는 곳이 여름 경찰서다. 아저씨. 네, 아저씨 아닙니다. 예, 총장님. 예, 앉으세요. 흥분하시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내가 알았습니까? 예, 어린 나이에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때 드시면. 이 취객은 낮에도 들러서 돈을 얻어갔는데 밤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우리 까자 사줄 돈 지금 아이 주는 기라 자꾸 이거 하면 안 돼. 친구를 하자. 예, 이거 하고 돌아가시고 그 택시 타고 집에 돌아가시라고. 자꾸 이거 와서 그래 하면은 안 돼요. 자, 돌아가세요 빨리. 형님, 나도 얼굴 달래줄게요. 그렇죠. 아니 그래 그 삼천원이 작은 게요. 아닙니다. 도망가야지. 그때 가서 주는 긴데. 그래 여름 2달 나와 파견 나와 근무해 보면은 저런 사람들이 뭐 한 40-50명은 된다 봐야지. 방학 달라는 사람, 뭐 자비 떨어졌다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어머 그래 파출소로 믿고 찾아오는데 경찰관이 믿고 찾아오는 박절하게 거절해가지고 내보내고 그리는 못하지. 폭력 사건이 접수된 것은 잠시 후였다. 한 남자가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었다. 같이 친구인데. 아니 여기 가지세요. 친동생이니까 어찌됩니까? 어디 가지십니까? 놀러 와가지고 둘이 같이 어깨도 보고 잘 어깨 만들어가네요. 그래요. 나를 내 몸 손대지 마라. 이쪽으로 갑시다. 그래 안다. 놓고. 두 사람은 서로 옆집에 사는 이웃사촌이다. 경찰서에 도착했어도 이들의 싸움은 계속됐다. 많이 부은 거 꼬아진 건 아니지? 많이 부었네. 뭐 싸움 말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 땀 나지. 새벽 2시 순찰 중이던 이호영, 이연희 순경이 위험한 불꽃놀이를 하는 피서객을 발견했다. 선생님 여기서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예, 끝났어요. 예, 조용하게 노시는 건 좋은데 예. 여기다 수배합니다. 예, 사람한테 던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가 그렇죠. 그건 그래요. 사람한테 던지면 안 되는 거야. 예. 죄송합니다. 새벽까지도 해운대 여름경찰서는 각종 사건 사고들로 조용할 틈이 없었다. 여기 발령받고 와서 제일 바빴던 하루. 제일 높고 네. 작은 바람이 있다면 해운대에 놀러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8월 들어 첫 번째 맞는 토요일. 이날 해운대에는 개장일에 최대 인파인 80만 명이 찾아왔다. 수상요원들의 긴장감이 높아가면서 박형과 황윤정 두 여성요원의 눈매도 날카로워졌다. 바다에서 모래사장에서 피서객을 보호하라. 감시의 끈을 놓치지 말라. 위험과 안전지대.
5초소, 6초소 중간 지점 익수자 발생. 신속 구조하세요. 또다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저 바닷속에 구조를 요청하는 피서객이 있다. 그들이 뛰기 시작했다.